명리학 기본의 장. 태어난 연월 일시에 내 기둥을 의미하는 사주. 사줄라하고 내 기둥에 대하여 하늘과 땅에 두 개씩을 붙여 8개가 완성되었다. 그것을 팔자라고 한다. 이러한 8개의 글자 배열을 통해 인간의 숙명을 파악하는 것이 명리학이다. 8개의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서로 바뀌어도 운명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따라서 확률상으로 계산해보면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 꼴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또한 태어난 시간이 서로 다름으로 나와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구상에서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변하고 바뀌어 가므로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과 조건도 달라지는 까닭이다. 태어난 시간이 조금이라도 다르니 쌍둥이들도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명리학이란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명리학을 통해 어떻게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명리학의 관점도 달라지게 된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풀이하는가도 달라질 것이다. 사주팔자란 글자가 가진 상징적인 기호이다. 8개의 글자 속에는 음양오행이 제각각 들어있으며 음양오행이 어떻게 짜여지고 조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또한 아무리 사주 8자의 구성이 조화롭게 되어 있어도 마음을 잘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살피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잘 사용하고 잘 표현해내고 표출시켜야 한다. 천간은 10개로 구성된다. 갑을 병, 정, 목, 희, 경신, 임, 계, 지지는 12개이다.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족. 자에서 시작하지 않고 인에서 시작하는 것은 인월이 음력으로 입춘을 지난 1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묘지는 동방목이며 사오미는 남방화이고 신유술은 서방금이며 해자축은 북방수이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12운성 산출법, 시간 산출법, 공망 산출법 등의 여러 가지 산출의 공식을 위해서는 인묘진에서 시작하여 인이 1이 되고 묘가 2가 되는 순서로 암기해야 한다. 인월은 1월에 해당하고 묘는 2월에 해당하며 지는 3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순서를 암기하면 12운성 산출, 시간 산출, 공망 산출 등은 운명을 감정할 때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전에는 어느 책에서도 소개한 적이 없으며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는 비법을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천간과 지지의 결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결합하여 60갑자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천간에 나타난 4개만 보면 음팔동 사주인지 양팔동 사주인지를 알 수 있다. 양은 양대로 붙고 음은 음대로 붙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몸통은 분명 양인데 쓰임새는 음인 것이 있고 몸통은 음인데 쓰임새는 양인 것이 12지지 중에서 4개가 있다. 그것은 해자와 사오이다. 몸통은 분명 양에 속하는데 쓰임새로는 음인 것이 자수와 오화이다. 또한 몸통은 음인데 쓰임새는 양인 것이 해수와 사화이다. 그래서 이것들의 지장간의 정기를 보면 해는 이미 정기이고 자는 기가 정기이며 사는 병이 정기이며 오는 정이 정기가 된다. 그래서 몸통의 숫자로는 홀수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쓰임새는 음이 되고
몸통의 숫자로는 짝수에 해당하는 음이지만 쓰임새는 양이 된다. 그러면 몸통의 음양과 쓰임새의 음양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몸통의 음양이 같아야 천간과 지지가 동조할 수 있다. 즉 합자, 을축, 병인, 정묘 등과 같다.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붙어 다닌다. 사주의 8개의 글자가 홀수인 양으로 구성된 사주를 양팔동 사주라 하고 짝수인 음으로 구성된 사주를 음팔동 사주라고 한다. 이렇게 음양의 한쪽으로 사주가 구성되면 편고하므로 아무래도 음양이 조화된 사주보다는 복택이 떨어지고 노고가 많다. 사회생활도 음양이 조화되면 원활하지만 남자끼리만 붙어 살거나 여자끼리만 붙어 살면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음양의 쓰임새에 있어서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등의 육신을 표출할 때에는 몸통보다는 지장간의 정기가 주가된다. 그래서 몸통의 음양과는 상관없이 지장간의 정기로서 육신을 표출하기 때문에 쓰임새에 있어서는 몸통과 달라지는 것이다. 1. 12운성의 산출법과 특성 12운성 산출하는 방법 1. 양간일 때 12운성은 양간과 음간이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다. 양간인 갑병목경임이라면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만일 일간이 갑목이고 지지에 있는 오화를 찾고자 한다면 왼손 검지 천마디에 갑의 걸록인 인을 놓고 인묘진 4호까지 올라가면 중지에 도달한다. 그러면 인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건 왕쇠병사에 오화가 산출되므로 갑목 일간에 오화가 있다면 사지가 되므로 일지에 있다면 갑오사지가 된다. 또한 갑일간이고 월지에 자수가 있다면 약지 아래에 자수가 위치하므로 걸록에서부터 12운성을 돌리면 건 왕쇠병사 묘절태양장목에 자수가 위치하므로 갑일간에 자수가 있다면 갑자는 목욕이 된다. 참고로 걸록이란 천간의 갑목이 지지로 내려오면 인목이 되고 을목은 묘목이 되며 병화는 사화가 되고 경금은 신금이 되며 신금은 유금이 되며 임수는 해수가 되고 계수는 자수가 되는 것이 걸록이다. 갑인, 을묘, 병사, 정오경신, 신유, 임해, 계자가 걸록이다. 그리고 12운성에서는 병화와 무토를 같이 쓰고 정화와 기토를 같이 쓰므로 무토의 걸록은 사화가 되고 기토의 걸록은 오화가 된다. 이 음간일 때는 12운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므로 을묘 일간에서 미토를 찾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묘의 자리에서는 항상 을목인 걸록이 시작되므로 음간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미토 자리까지는 건 왕쇠병사 묘절태 양이 오게 되므로 을미는 양지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간인 을정기 신계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 만일 일간이 을목이고 지지에 있는 오화를 찾고자 한다면 왼손 검지 둘째 마디에는 항상 을의 걸록인 묘가 있으므로 묘진 4호까지 올라가면 중지에 도달한다. 그러면 양간과는 달리 거꾸로 묘인 걸록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화가 있는 자리까지 12운성을 돌리면 건 왕쇠병사 묘절태 양장생에 오화가 도출되므로 을목 일간에 오화가 있다면 장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간이 을목이고 일지에 유가 있다면
약지 둘째 마디에 위치하므로 묘에서부터 12운성을 돌리면 유는 건왕쇠병사묘절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의류는 절지가 된다. 또한 을일간이고 월지에 해수가 있다면 약지 아랫부분에 해수가 위치하므로 걸록에서부터 12운성을 거꾸로 돌리면 건왕쇠병사에 해수가 위치하므로 을일간에 해수가 있다면 을에는 사지가 된다. 이처럼 아래 그림과 같이 인묘진 사어 미신유술의 자축을 아예 왼 손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진술중미는 걸록이 없는데 그것은 무토는 병화와 함께 쓰고 기토는 정화와 함께 쓰기 때문이다. 걸록 자리표 천간 대표수로 찾는 방법 12운성의 천간 대표수 갑 공평무 3, 을 경육 정기 임구신 12기 이것이 12운성의 천간 대표수이며 갑은 공이고 계는 10이라고 하였는데 12진법이므로 앞에서 뒤를 뺄 때 부족하면 12를 보태서 빼면 되니 공과 12는 같은 것이다. 지지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묘 2, 진 3, 사 4, 오 5, 미 6, 신 7, 유 8, 술 9, 해 10, 자 11, 족 12. 그리고 12운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걸록 1, 왕이, 쇠 3, 병 4, 사 5, 묘 6, 절 7, 태 8, 양 9, 장생 10, 목욕 11, 관대 12. 또한 양간을 중심으로 산출할 때는 지지대표수에서 천간대표수를 빼서 나온 숫자가 12운성이 된다. 즉 지지대표수 천간대표수 12운성이 된다. 음간을 중심으로 산출할 때는 천간대표수에서 지지대표수를 빼서 나온 숫자가 12운성이 된다. 즉 천간대표수 지지대표수 12운성이 된다. 예를 들면 임일간의 인은 지지대표수가 앞에 나오므로 인의 지지수는 1이기도 하지만 앞에 숫자가 작으므로 항상 12를 더하여 13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1, 3에 9을 빼면 4가 되므로 12운성으로는 사병에 해당한다. 또한 길간의 술인 12운성을 산출하려면 기가 6이고 술은 9이므로 음간은 천간에서 지지를 빼야 하므로 앞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12를 더하면 18이 되고 거기에서 1, 8에 9를 빼면 12운성은 양이 된다. 일간이 양간일 때는 지지대표수에서 천간대표수를 빼고 양지간 빼 일간이 음간일 때는 천간대표수에서 지지대표수를 뺀다. 음간지 빼 12운성에 관한 설명 12운성이란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걸록 왕 제왕 쇠평 사묘 절태 양 장생 목욕 관대로 순환되며 이러한 것은 만물의 이치를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재함이 있고 걸록 3공에 사공대 가장 왕성해지며 제왕 4공에 5공대 쇠약해지고 쇠5공에 6공대 병들어 병 6공에 7공대 죽고 사 죽은 것은 묻히고 묘 묻힌 것은 꺾어지고 절 완전히 꺾어진 연후에는 다시 um이 트고 태음이 튼 것은 자라나고 양 자라나는 것은 생기에 넘치게 되고 장생 악이 생기에 넘쳐 목욕을 하고 목욕 절머 관을 쓰고 관대 1공에 2공대 이러한 식으로 인간과 만물은 성장하고 달이 차면 기울 듯 다시 쇠약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12운성에 대하여 각 지지별 특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12운성에만 의지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육신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앞에 12운성의 조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의 정기와 동일한 십가는 그 지지에서 걸록이 된다. 즉 인의 정기는 갑이므로 갑일간일 때에는 이는 걸록에 해당되며 묘의 정기는 을일이므로 을일간에서 묘를 대조하면 걸록이 된다. 그리고 갑병무경임 등의 양간에서는 건왕쇠병사묘절 태양생욕대의 순으로 진행한다. 음간인 을정기 신계가 일간일 때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으로 운행되는 12운성의 표출은 조견표를 보지 않고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생지는 장생, 관대, 걸록 제왕이며 장생과 걸록을 주로 쓴다. 사패지는 병, 사, 묘, 절에 해당한다. 사묘절을 주로 사용한다. 사주를 감정함에 있어서는 월지가 뿌리에 해당하므로 월지가 사생지에 들고 일지는 일간인 나와 가장 가까운 뿌리이므로 일지 또한 사생지에 들었으면 사주의 그릇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직장 생활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체나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길하다. 따라서 월지와 일지가 관대걸록 제왕장생궁에 해당하면 흉혼을 만나도 의식의 곤란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월지와 일지가 사패지에 해당하면 작은 그릇이므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직장의 참모 역할이 오히려 길하다. 또한 여자는 그릇이 조금 작아야 가정의 행복이 약속되므로 여자가 월일지의 관대가 나란히 있거나 일지의 걸록이나 제왕을 만나면 본인의 역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편과의 인연이 박한 경향이 있다. 또한 남녀 공의시주는 자식공이 되므로 여명은 길성인 식신이 위치하는 자리이고 남명은 길성인 정관이 위치하는 자리이다. 만일 여명의 시지에서 편인이 있다면 식신을 도식시키므로 자식과의 연이 박하고 남명의 시지에 상관이 있다면 정관을 부순이 자식과의 연이 박하다. 또한 여명에서 일간의 사묘절인 폐지의 식상이 올라앉으면 자식성이 일간의 패망지에 올라앉았다는 것은 일간과의 연결고리가 사묘절로 끊어졌다는 의미가 되니 자식덕이 약하고 심하면 자식이 없거나 떨어져 살게 된다. 남자는 관성이 자식에 해당된다. 가령 정을 여명. 일간이 을일 때 해는 을의 사지이다. 해사묘절인 폐지의 정화 식신이 올라앉으니 자식과의 연이 박하다. 년월 시지 어디라도 폐지에 식상이 올라앉으면 여명은 자식과의 연이 박하다. 그러나 시주가 자식공이니 더욱 확실하다. 만일 식상 대신 관성인 신금이 올라앉으면 남편과의 연과 덕이 박하다. 그러나 여명은 월지가 혼인궁이기도 하니 월지가 폐지이고 그 위에 남편성인 관성이 올라앉으면 남편덕이 불길한 것은 더욱 확실하다. 경갑 여명. 일간이 갑일 때 오는 갑오 사지이다. 오 사묘절인 폐지의 관성인 경금이 올라앉으니 남편과의 연이 박하다. 갑병 여명. 일간이 갑일 때 오는 갑오 사지이다. 오이고 여자는 식상이 자식에 해당하므로 자식의 육신인 식상이 시주에 있고 병사묘절인 사폐지에 있으면 자식과의 연이 박하고 생지인 걸록 장생에 앉으면 자식덕이 있고 귀한 자식을 얻는다. 임갑 여명. 일간이 임일 때 임신 장생이다.
신 반면에 시주가 사생지에 해당하고 시주에 있는 육신이 자식에 해당되면 반드시 자식덕이 크고 길하며 효자를 둔다. 그리고 시주는 사생지에 들더라도 자식에 해당하는 육신이 다른 주에 있다면 신왕 신약의 길한 육신인가를 판단하고 어느 12운성과 동주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오차 없는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다. 만일 자식의 육신이 지지에도 있고 천간에도 있으면 천간을 위주로 감정하며 천간에 있는 자식의 육신이 앉은 자리에 지지를 12운성에 대입하여 산출하면 된다. 이처럼 부모, 형제와 친구, 배우자, 자식 등을 감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앉은 자리에 해당하는 12운성이 일간의 어디에 해당하는 가를 살피고 해용신 여부를 살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즉 연주는 조상궁이며 조상궁의 흉성인 편인이나 겁재나 상관이 차지하고 있고 12운성 또한 사묘절 폐지에 해당하며 신왕 신약에 대해서도 흉신으로 작용한다면 반드시 가난하고 어지러운 가정에서 출생하며 가문 또한 빈약할 것이다. 월주는 부모궁으로서 월주가 사생지에 해당하고 길한 육신인 식신, 정제, 정관, 인수 등이 있고 더욱이 신왕 신약에서도 길신으로 작용하고 초년대운도 흉혼을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부모덕이 크고 길할 것이다. 또한 월주는 부모궁이지만 월간은 형제 친구의 궁도 되므로 이곳에 나를 돕는 길신이 있고 앉은 자리인 월지를 대입하여 12운성을 산출하여 사생지에 해당되면 반드시 형제 친구의 덕이 크고 길할 것이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판단하는 궁이기도 하다. 따라서 월간의 정관이나 인수, 정제, 식신 등의 길신이 있다면 사고방식도 건전하고 삶의 질서가 반듯할 것이며 겁재나 상관, 편인 등의 흉신이 있다면 성격도 흉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일지는 배우자궁이 되는데 이곳에 같은 오행인 걸록이 있다면 부부가 서로 강한 편이라 융화하여 협력하기에 모자란 경향이 있어 부부연은 불리할 것이다. 그러나 장생이나 양과 같은 순한 운성과 동주하고 일지가 신왕 신약에 길신으로 작용하며 특히 배우자를 나타내는 육신이 있다면 남자는 정제, 여자는 정관 배우자 덕이 크고 길할 것이다. 만일 배우자를 나타내는 육신이 다른 주에 있다면 신왕 신약에 대하여 기흉을 판단하고 어떤 12운성과 동주하는지를 살펴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드러난 배우자의 육신을 위주로 판단한다. 여자는 결혼하면 배우자의 궁이 달라진다는 설이 있는 것처럼 결혼하면 일지에서 월지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월지에 어떤 육신이 있는 가를 살펴서 배우자 부위를 판단해야 한다. 즉 여자는 월지에 배우자를 나타내는 관성이 있고 여자는 남자와는 조금 달라서 남자처럼 신왕 신약을 위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조금 신약하더라도 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있고 일간을 돕는 인성과 비겁이 있어 극신약하지 않으면 관성이 해롭지 않으니 관성이 사생지에 동주하고 관성이 3회, 4개 이상으로 과다하게 많지 않으면 불리하지 않은 것이다. 여자가 남편을 뜻하는 관성이 지지에 있고 천간에도 있어 중첩되어 나타나도 천간에 있는 관성이 지지에 뿌리를 통근한 것이라 해롭지 않으나 만일 지지에 관성이 나란히 있거나 천간에 관성이 나란히 있거나
같은 주에서 아래 위로 함께 동주하면 그것의 영향력은 심히 강해지므로 부부연이 바뀌거나 남편 덕이 불리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견과 비견이 동주하면 비견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므로 인성의 기운을 흡수하여 모친 덕이 불리하고 부친을 뜻하는 편재를 극하는 힘이 강대하므로 이를 완충시키는 식상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부친 덕도 불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략 궁과 육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니 사주의 통변이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함께 어우러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한다. 다시 12운성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생지란 장생, 걸록, 제왕, 관대 등이며 사주 중에서 기란 육신이 사생지와 동주하게 되면 기람이 한층 증가하며 사주 중에서 흉하게 작용하는 육신이 사패지와 동주하게 되면 작용력이 강해지므로 더욱 흉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신왕하여 재성이 용신에 해당되는데 용신인 재성이 일간의 왕한 12운성인 걸록, 장생, 제왕, 관대 등의 사생지와 동주하면 재물과 부인, 부친의 덕이 길할 것이다. 그러나 일간의 양인 위에 올라앉으면 칼 위에 앉은 것과 같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격이라 걸록이나 장생에 올라앉은 것만 못하다. 관대지도 토 위에 올라앉아 형충을 당하거나 백호 괴강, 고신과속 임묘 등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일간의 장생과 걸록에 앉은 것이 가장 길하다. 가령 병화 일간에 용신인 재성 경금이 경인으로 있으면 병화의 장생인 병인 장생에 올라앉은 것이니 일간과 재성의 사이가 매우 길하고 덕이 있게 된다. 장생과 마찬가지로 병사 걸록지에 올라앉은 육친도 매우 길하다. 또한 여자의 경우 신약하여 관성이 흉신이라면 이 경우에는 관성이 삼요절 폐지에 올라앉으면 일간과의 연결이 끊어지니 흉함이 깊은데 더구나 관성의 통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오행으로부터 충극을 받아 무력하면 이런 경우에는 관성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병화 일간이 신약하여 관성을 두려워하는데 병화의 묘지인 임술 묘지에 올라앉으면 역시 남편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간과의 인연이 박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만을 국한하여 감정할 것이 아니라 신왕, 신약을 판단하고 길한 육신과 흉한 육신이 어떤 12운 성과 동주하는 가를 전체적인 안목으로 살펴야 한다.